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데요. 이제 목감기에 걸려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제 목이 아니라 내용이니까 내용만 이제 들어주시고요. 목소리가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아래 자막이 나가니까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2년 전 2021년 여름에 전세가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가 가장 높았다는 뜻은 지금은 그때보다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뜻이고요.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2년짜리 이제 전세가 끝나는 집에 한해서는 전세금이 낮아진 거죠. 그 낮아진 전세금을 집주인들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 집의 가구 수가 무려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현상 속에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 또는 기존의 전세에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일 5월 29일 시차 원두가 오픈을 하거든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계속 품절이 됐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특별 보너스도 줬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이웃들한테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또 판매 수익금을 모아서 더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피 트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차 커피 트럭을 만들어서 소방관, 경찰관 또는 환경미화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커피를 드리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차 원두가 잘 판매되면은 그 수익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주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댓글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최근에 이제 역전세라는 게 나왔는데요. 역전세, 이 말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전세는 원래 항상 올려주는 거였죠. 그동안은 2년 지나면 집주인이 2천만 원 올려주세요 이러면 2천만 원을 올려주고,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올려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그랬었죠.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은 집값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전세가도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는 요즘에는 전세가도 하락을 하고 있다. 전세가가 하락하니까 갱신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올 하반기에 이제 서울의 역전세가 27,429건이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에만 27,000건이 돌아오게 되고요. 전체 물량의 44.6%가 역전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 역전세고, 절반에 달하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 다음 세입자를 그 전세금에 구하면 상관이 없지만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을 낮게 주고 들어오려고 하겠죠. 전세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을 집주인이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체 물량의 44.6%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적용 전 물량이 있잖아요. 임대차 3법이 임대료를 5%만 올리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였죠. 이걸 적용했던 단지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걸 적용하기 전에는 전세 금액이 1억도 올랐다가 2억도 올랐다가 이랬죠. 그렇게 했던 단지들은 전세금을 한 번에 많이 올렸었죠. 한 번에 많이 올렸던 임대차 3법 적용 전의 물량들은 무려 73.2%가 역전세입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현재 이 수치는 이제 서울에만 국한된 거고요. 지방은 조금 더 심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의 전셋값 하락분이 무려 3조 1,100억 원, 전세 가격을 전체 다 합친 금액이 3조가량 떨어졌다는 거죠. 집주인당 돌려줘야 될 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전세가 5억이었는데 지금은 전세가 4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4억짜리 전세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한테 5억을 주려면 본인 돈 1억을 포함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전세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건데요. 역전세가 발생하면은 일단 차분하게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뭐 카톡, 문자 뭐 이런 걸로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요.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동일 조건, 지금 전세금으로는 계약을 연장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전세금을 낮춰주거나 또는 뭐 역월세를 하거나 그러면 계약을 연장하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만기 1개월 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잘못 알고 계시는데 만기 2개월 전입니다. 이거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넉넉하게 뭐 2, 3개월 전에 표현을 하면 되겠죠. 집주인이 이제 차액의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면은 그걸 돌려받고 연장을 하면 되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전세 시세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전세가 예를 들어서 뭐 2억 3천에 나와 있어요. 뭐 네이버에 2억 3천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집의 전세를 3억 5천 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액이 1억 2천 정도 되죠. 만약에 집주인이 이걸 돌려줄 수 있다면은 이거 받고 뭐 연장해도 문제는 없죠. 다만 이때는 이제 전세금이 바뀌었으니까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고요. 계약서는 부동산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뭐 좀 써주세요 하면 돈 10만 원 정도 받고 보통 써주니까 그걸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월세를 받아도 되는데요. 월세는 원래 내가 집주인한테 내는 거지만 역으로 이제 우리가 받는 거죠. 근데 얼마큼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예시를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시세가 1억당 40만 원이에요. 연 5%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가 5억이었는데 지금 3억 5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차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네. 그러면 그거 대신 월세로 줄게요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억당 40만 원. 그래서 1억 5천이니까 60만 원씩 매달 받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역월세죠.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시세를 좀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겠죠. 1억 5천에 대해서 집주인이 그냥 40만 원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합의가 되면은 이거는 시세보다 낮게 받은 거기 때문에 좋지 못한 선택인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고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아무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돌려받으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변호사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보증금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까지 같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면은 변호사 비용은 7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보증금이 2억이면은 변호사 비용은 1,040만 원. 보증금이 5억짜리다 그러면 1,3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송하는데 뭐 300에서 500, 뭐 비싸야 6, 700 정도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변호사 소송비도 같이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효력을 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은 이사를 가더라도 이 집에 내가 이제 받을 돈이 있다. 그 권리를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집을 빼고 나서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든지 아니면은 그런 소장이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소장이 송달이 되면은 연 12%, 보통 뭐 신청하고 한 일주일이면은 소장이 도달하니까 이제 거의 뭐 12%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5억짜리 전세의 12%면은 1년에 6천만 원. 그러면 한 달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3개월 동안 내가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1,500만 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은 알면 유용하고요. 모르면 굉장히 억울하죠. 아마 올 하반기 때는 역전세, 역월세가 굉장히 심해질 건데 저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